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되겠지만 이게 정말 드문 케이스고요. 틱톡을 창업해서 틱톡을 만들었다고 유명한 것보다 사람이라는 게 상승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창업을 어떻게 될지 학습이 돼요. 자기의 신념을 위해 자기의 의사결정한 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홍창하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강연을 다녔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데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낯선데요. 눈을 어디로 봐야 될지 일단 일로 볼게요. 여기 더 아름다우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일단 제가 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사실은 제가 창업해서 틱톡을 만들었다고 유명한 것보다 그 틱톡을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엑시트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엑시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만드는 걸 해서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 목표는 엑시트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엑시트를 했기 때문에 그 좀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많이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희 틱톡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마지막이라서 엑시트가 된 게 아니라 앞으로를 더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엑시트가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글로벌로 나가는 거나 아니면 이제 구름이나 그런 걸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보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보통 제가 이 창업자들도 창업하려는 분이나 이렇게 창업자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그분들을 봤을 때 좀 느낀 것들을 좀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창업에 대한 창업가들이 가지는 생각들에서 제가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들을 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은, 네. 그래서 창업 전에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패 걱정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실행의 문제인데, 자, 첫 번째에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왜 썼냐면은, 창업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창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일단 그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창업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면 같이 창업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같이 물귀신처럼 다리 잡고 같이 물로 들어가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생각하죠. 자기는 창업에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은 좀 성격적인 문제도 약간 있는 거고 조직 생활할 때 많이 참아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한 게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저 단어 하나 자체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안 돼서 깨지는 팀도 많고 심지어 최근에 K사에 약간 그냥 일정 수준으로 합병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사람 문제로 깨지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같이 파운더도 중요하지만 탑인 대표이사는 정말 참을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런 거겠죠.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도전 정신이 많은가? 그리고 학습 능력이 빠른가? 왜냐하면 대표이사나 이제 파운더들이 가장 필요한 스킬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거를 빠르게 학습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능력을 얼마나 잘 갖고 태어났냐 아니면은 학습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살짝 얘기할 텐데 일단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내가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받고 안정적인 생활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나는 좀 돈을 안 벌더라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도전적인 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절실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경우에 이제 창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어린 친구랑 3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그냥 통틀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실패를 안 하려고 하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완벽한 창업을 세상에는 완벽한 창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패 안 하고 성공하는 스토리를 계속 짜다 보니까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건 어떻게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시작을 하기 전에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업을 할 때 여기 계신 분은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건데 저도 처음 창업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면은 6년 정도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6년이냐면은 앞에 한두 번은 빠르게 실패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은 첫 번째 성공할 확률도 되게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력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한두 번, 사람이라는 게 학습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학습이 돼요. 그럼 더 잘하는 거죠, 창업도. 그럼 세 번째 좀 창업되면 이제 더 잘하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 어떻게 모아야 되고, 심지어 그쪽 관련한 네트워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 모으는 거나 그런 거에서도 활발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걱정하면 안 된다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랑 약간 연계된 건데 실행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하다가 실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모으지?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그 EIR로 있을 때 가장 VC한테 가장 많이 온 질문 중에 하나를 드리면 아이템은 있는데 만들 사람이 없으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거 자체가 창업인데 저걸 도와주면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겠어?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창업을 하지. VC가 그냥. 저 말 자체가 되게 웃긴 말이에요. 아이템은 있는데 만들 사람 없이 도와달라. 사람은 자기가 모으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실행력을 보였을 때 VC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있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그만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냐. 그리고 사람을 못 모으면 그 사람도 창업할 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비전에 끌어들일 수 있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화려한 말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지만 진심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이게 어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회사를 나와서 팀을 만들겠다.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예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은 나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해서 이 사람이 실패해도 이 돈이 안 아까워.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은 이 돈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직장인들을 보면은 그 자금이나 그런 준비가 안 돼서 안 나온다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창업의 시작은 언제가 시작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할 동료를 구하는 순간이 창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개인이 혼자 창업해서 돈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창업해서 사람을 모아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할 친구를 모아서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게 저는 창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후의 이슈인데 이걸 왜 제가 썼냐면 제가 느낀 거예요. 창업하고 나서도 느끼고 다른 사람 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참아라고 두 번째는 신념은 좋은 진통제고 세 번째는 just enjoy라는 얘기인데 참아라는 얘기를 왜 쓰냐면은 이게 말이 쉬운 거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창업 후에 제가 창업 후에 가장 많이 성장한 스킬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충돌이 될 때도 많고 또 저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티격타격 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기 성질대로 나가면 팀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참아봤냐면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까지 참아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대표이사 탑이 되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더 참아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충분한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많이 양보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대기업 팀장 해보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나와서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는데, 저 친구가 하는 얘기는 틀리진 않았어. 근데 동화 속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현실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동화 속의 얘기는 언제나 틀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동화 속의 얘기는 언제나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상적인 얘기가 자금이나 그런 걸 했을 때는 약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열이 났는데 그걸 다 모르고 그래 나도 동화 속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재밌겠구나 해서 이렇게 양보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양보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거기서 이제 티격태격해서 난 내 맘대로 할래. 너는 그냥 뭐 그냥 있어. 이렇게 하면은 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금 제가 한 얘기는 사람한테 참아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배고파도 참아야 되는 거죠. 네, 라면 먹고 살더라도 참아야 되는 거고 뭐 맛있는 걸 못 사 먹어도 참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제가 창업 처음 했을 때는 저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원래 대기업에 다닐 때는 엄청 많이 받고 다녔었는데 창업하고 나서는 거기에 반의 반 정도로 1년은 거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아야 되는 거죠. 배고파도.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자, 창업을 하면 처음에 참을성 있게 스킬이 막 증가해요. 그러다가 이제 면접이나 그런 걸 많이 하면서 그냥 사람을 잘 뽑아야 되거든요. 벤처는. 특히나 사람을 잘못 뽑으면, 한 명 잘못 뽑으면은, 최대 1년까지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봐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관상 능력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이제 느껴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봤을 때 이제 천문을 볼 수 있죠. 약간 농담이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많이 보는 거에 스킬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창업을 했는데 그 스킬이 안 늘어나면은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고, 관상 스킬이 늘어날 정도까지 파악을 계속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념이라는 게 좋은 진통제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은 창업하다 보면은 1년쯤 됐을 때 상당히 힘들고 한 3년쯤 됐을 때 또 힘들어요. 왜냐면 1년쯤 됐을 때는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작은 문제가 딱 터질 때가 1년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열정과 그 의지로 1년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딱 1년쯤 되면 배고프고 돈도 없고 이제 어떻게 될까 해서 그때 많이 깨지거든요. 팀이. 자, 그때 좋은 게 뭐냐면 신념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원래 신념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신념은 없어도 돼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제 신념은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다 미국의 서비스라서 저희 나라 사람들이 그걸 쓰면 쓸수록 미국의 일자리가 나오는 거고, 미국이 더 부유해지는 거고, 미국에 더 많은 돈이 가는 건데, 그걸 저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그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 열심히 해서 그거라도 한번 깰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는 거, 살면, 그렇게 만들어보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신념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국심도 좋은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념이 있으면은 어려울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어려울 때 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좀 배고파도 돼. 그 신념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진통제가 되는 거예요. 진통제라는 의미를 다 아시죠? 아플 때 그 아픔을 억눌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통제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잡하게 창업하실 때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 스카웃이 약간 어떤 A라는 VC한테 스카웃이 되어서 여기에 오게 된 건데, 처음 생각은 확실해요. 6년 동안은 그냥 해본다. 그 생각이 딱 맞았을 때. 왜 6년이냐? 보통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데 2년 만에 성공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제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되긴 했지만 이게 정말 드문 케이스고요.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N사나 그런 사람들은 다 6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엑시트가 된 거거든요. 보통 엑시트 하는데 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6년 정도 한다. 3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창업은 3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왜냐면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엑시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 중에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 것. 창업이랑 무언가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을 했는데 난 창업 중에 돈도 벌어야지. 그건 안 되는 거죠. 창업은 끝이 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창업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 창업 조건, 스카웃 될 때 제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었냐. 이거는 계약서에 써 있는 건 아닌데, 결혼을 창업 중에 하면 안 되는 좀 압박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게 결혼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간이 많이 뺏기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차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공하기 전까지 결혼 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간섭을 무조건 받거든요. 팀장을 그 위에 있는 실장급은 그 위에 임원급은 사장급에 받는데 창업을 하는 순간 자기가 사장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즐겁다는 거를 회사 생활을 해보면 알 거예요. 회사 생활 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회사 생활 하는 순간 남의 간섭을 안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의사결정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즐겨라고 했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떨어지는 건 뭐냐면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는 뭐냐면 그 사람이 속한 그룹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냈으면 그 1,000억에서 자기가 이제 받는 돈은 많으면 뭐 몇 천만 원, 적으면 몇 백만 원을 받는 건데 그거는 약간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주주들을 위해 일하는 거고 그 회사의 대표를 위해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신념을 위해, 자기의 의사결정한 거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즐기는 게 좋은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이 얘기들이 다 필요 없이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으면 되는 거죠. 뭐 개발자는 코딩하는 게 재밌으면 되는 거고 디자이너는 디자인하는 게 재밌는 거고 뭐 기획자는 기획하는 게 재밌고 여기에 이제 월급이나 아니면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은 실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창업했을 때 그러니까 대기업 들어가면 이 정도 월급을 받는데 창업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이렇게 돈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30대 넘어가면은 절대 못 해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20대 중반쯤에서 창업을 하는 게 왜 좋은 거냐면은 창업을 하면 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왜 좋은 것 같아요? 네. 삶의 무게가 적어서 일하기 쉬운 것 같아요. 삶의 무게가 적다고요? 아, 네. 그것도 뭐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실패해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원하는 답이긴 한데 저쪽이 더 원하는 답인데 20대 중반쯤에 창업을 왜 좋냐면 실패해도 그건 대단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창업 때 실패한 사람들을 뽑을 때 좋게 보거든요. 아, 저 친구는 창업을 1, 2년 해서 실패를 했지만 그동안에 그 친구가 그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약간 알고 있기 때문에 좋게 봐요. 경력자 정도 무조건 봐줘요.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고 그리고 그때 아니면 30대 넘어가면은 약간 그 계산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20대 중반에는 대기업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30대 넘어가잖아요. 30대에서 그 사람이 받는 연봉과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20대에서 잘해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30대에 비해서는 부담감이 덜 가지는 거죠. 그리고 결혼이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20대 중반에 창업을 무조건 해볼 거예요. 왜냐면은 왜 더 낫고 더 좋은 인생에 대한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왜 안 해봐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때는 이제 대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뭐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